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코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경매제도와 유사한 부동산 공매제도에 대해서 그 개념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매라 하면 쉽게 말해서 관공서에서 일정한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 광의의 부동산 공매라 함은 경매 그리고 공매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합쳐서 공경매라고도 하죠. 앞서 보신 경매와 같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서 공적 기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매매, 이거 우리는 경매라고 봤죠. 그리고 그 매수의 기회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 간 매매되는 일반적인 매매의 형태와는 대비되는 것이죠. 그중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수단, 부동산 경매 절차,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고, 협의의 공매는 국세 그리고 지방세, 이러한 조세에 준하는 공과금, 그 징수를 목적으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을 압류해서 그 재산을 현금화하는 체담 차원의 최종 단계로서의 공매, 즉 재산의 환가 처분, 이걸 공매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공매의 특색은 수세관청에서 행해지는 것이 특색이죠. 그리고 공매의 종결에 의해서 채무의 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매를 종결하더라도 전액 납부가 되지 않는 세금은 그대로 이어가지만 그 물건을 파는 행위에서는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매의 종류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해서 국세 그리고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그 관계기관장의 명의로 공매 처분을 하고 그 체납금을 현금화하게 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여기서 진행되는 공매, 농업에서도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공매를 진행하고 있고, 금융기관에서도 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인에게 입찰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공매 제도가 있지만 우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되는 공매를 위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는 그 종류가 유입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국유재산도 있습니다. 수탁재산도 있고 대표적인 압류재산도 있습니다. 그 장점은 유입되는 재산과 수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은 맡겨놓은 거죠. 그 명도 책임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캔코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할부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매매 대급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것이죠. 유입재산의 의미를 보시면 금융기관에서 채무가 발생하죠. 그런데 담보를 가진 채권에 부실이 발생되면 이 경매 절차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을 하게 됩니다. 금융권의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죠. 수탁재산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그리고 기업체가 일정한 목적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자산을 처분할 때 일반적인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습니다. 이 비업무용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지위, 비사업용으로 전환되는 그 소유자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또는 중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캔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을 하는 재산을 수탁재산, 즉 금융기관이든 기업체든 일반 개인이든 수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공매점 처리해주세요 라고. 이 유입재산과 수탁재산은 명도 책임이 이 자산관리공사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점유로 인한 방해가 크게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국세징수법 그리고 지방세법에 기해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이후에 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캔코에 매각을 의뢰하는 재산을 우리는 압류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재산이 문제죠. 국유재산도 있습니다. 국유재산 중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은 별도로 공매처를 하지 못합니다.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행정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예전에는 잡종재산이라 했습니다. 이 대부, 임대 또는 매각, 매매가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유입된 재산과 수탁재산, 그리고 압류재산, 국유재산은 모두 공매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 진행하는 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캔코에서는 온비드라는 공매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전자입찰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부동산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을 보시면요, 그 법률이 틀립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르고 공매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근거하는 법률이 틀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반면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집행하되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죠. 같은 점은 미리 최저가 가격을 공개한 가운데 경쟁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점, 일반적인 경매의 방식이죠. 그 차이점의 주된 취지는 경매는 사법권의 실현, 즉 사인 간의 금전 채권의 만족을 주 목적으로 하게 되고, 공매는 공법상의 채권인 조세 채권, 이 실현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 문제가 이 경매와 공매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예컨대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경매도 진행되고 또는 공매도 진행되고 있다. 이럴 때에는 그 절차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이 없는 실정이죠. 따라서 공매, 경매 진행 중인 모두가 서로 간섭을 할 수 없고 채권자 그리고 입찰하는 사람은 모두 다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같이 경매와 공매가 한 부동산에 진행되고 있다면 양자 간 절차가 빠른 쪽이 우선하게 됩니다. 매각 대금을 누가 먼저 납부했느냐에 따라서 소유권자의 지위가 정해지는 것이죠. 또한 공매 절차 그리고 경매 절차는 그 집행기간이 다를 뿐만 아니고 그 준거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강제 집행 절차를 같이 준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매에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금융기관 등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공매, 즉 수탁자산에 대한 공매이죠. 나머지 하나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에 의한 공매. 이때 금융기관이 팔기 위해서 공매를 하는 것, 다른 체납 처분도 아니고 돈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채권자 신청이 아니고 자기 재산을 이 공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을 사매매라고 합니다. 반면 수세관청, 그 관공서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공매를 우리는 공매매라고 하죠.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는 이 경매도 같은 공매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계약 체결 방법, 그리고 명도 책임의 소재, 대금 지급의 조건 등의 각 절차마다 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둘 간의 대표적인 차이점을 보시면 경매는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에 공시를 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경매 개시일정이라는 등기를 한다는 것이죠. 반면 공매는 압류 등기를 한 이후에 공매를 하게 되는데 이 압류만 되면 별도의 공매 개시 결정에 대한 기입 등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물건의 현황 조사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매는 집행관이 그 임대차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고 비치를 하게 되는데 공매는 별도의 자료가 없습니다. 감정평가서를 참고하는 것이죠. 입찰 보증금은 경매의 경우에는 당해 최저가 매각 가격의 10%를 납부하게 되고 재매각할 때는 특별한 매각 조건, 즉 특별 매각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20% 또는 30%로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해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죠. 반면 공매는 입찰하는 금액의 10%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매는 가격 체감 원칙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 20% 또는 30%씩
체감을 해가는 것이죠. 유치할 때마다 20%를 더 가감하고 하는 것이죠. 공매는 2회차부터 1차 매각 예정 가격에 10%씩 체감해서 50%까지 일반적으로 진행합니다. 50%에도 유찰이 되게 되면 그 위임기관과 협의해서 50%의 금액을 새로운 매각 예정 가격으로 결정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대금 납부를 할 때 매각 허가 결정 후에 매각 대금 납부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납부 기일까지 납부를 못하면 재매각 기일까지 법정 이자를 일하게 계산하죠. 현재 연 12%입니다. 재매각까지도 미납하게 되면 매각을 취소하게 됩니다. 반면 공매일 경우에는 1,000만 원 미만은 7일 이내, 그 1,000만 원 이상은 60일 이내고 최고 협의해서 10일까지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와 공매는 이게 바뀐 내용이죠.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관련해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는 매각 허가 결정 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결정이 나게 되죠. 매각 불허가 되면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공매 절차의 경우에는 기존 2023년 1월 1일 이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까지 농취증을 제출하면 되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내용이 바뀝니다.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집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경매와 같이 매각 결정 기일, 즉 일주일 이내에 농취증을 신청해야 결정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불허가 되게 됩니다. 그 배당 요구 종기는 첫 번째 매각 기일 전까지 경매는 지정되는 것이고 공매 절차에서는 배분 계산서 작성 시까지 배당 요구 종기가 지정되게 됩니다. 최종 단계인 매수인이 낙찰 이후에 경매 같은 경우에는 점유 해제를 위해서 인도명령 그리고 인도소송 제도로 진행되게 되고 공매는 인도소송만 진행되게 됩니다. 경매가 더 간편한 것이죠.